자, 계속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본사와 결사까지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본사 부분은 어떻게 시상이 전개된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본사 1 그리고 본사 2, 봄, 여름에 본사 3, 본사 4. 자, 여기서 이 본사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서 나뉘는가. 실제 이거 수업을 위해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놨지만 시험에 제시문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봄이네, 여기서부터 여름이네,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화자는 임한테 뭘 자꾸 보내. 근데 이게 뭘 보내는 게 그 보내는 대상에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중심 소재가 무엇인가?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과 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내고자 하는 소재 속에 담겨 있는 화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1. 시상 전개 방식, 계절의 변화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됐으니까 계절감을 나타내는 것 찾아라. 3. 임에게 보내는 중심 소재들과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을 찾아라. 그다음에 4. 그 외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렇게 굵직굵직한 것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봄부터 봅시다. 동풍 나왔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동풍하면 언제나 봄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풍은 계절감이 있는 거예요. 서풍은 주로 가을바람, 북풍은 주로 겨울. 그래서 봄바람이 건듯 문득 불어서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어라. 뭐뭐 세라. 이거는 감탄형 종결음이 영탄법이에요. 자, 여기 매화가 일단 등장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란 국죽, 매화 난초, 국화, 그다음에 대나무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 특히 양반시가의 문학작품에 등장할 때는 화자의 지조나 절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매화가 어떻게 쓰이나 한번 봅시다.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날은 쌀쌀한데 암향하면 어두운 향기 말고 그윽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화의 이 향기예요.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조차는 따라예요. 달이 따라와서 벼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닷, 반기난 닷. 뭐가요? 요 달이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직유법입니다. 또 흐느낀다 반긴다 했으니까 의인법이기도 하죠. 임이신가 아니신가. 이 베갯머리에 딱 비치는 이 달을 보면서 저 달을 보고 임인가 아닌가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달을 보면서 임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매화를 걷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여기 뭐뭐 오저, 뭐뭐 고저 이런 표현 종결음이 나올 때는 이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구나 이런 의미예요. 님이 너를 보고, 이 너가 누군데요? 매화죠. 매화를 걷어낸다 그랬으니까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여기실까? 자, 굳이 저 매화를 임한테 보내고 싶어 해요. 여기 예쁜 꽃이 폈는데 같이 구경합시다 라기보다는 양반시가에서 등장하는 이 매화가 지조라든가 절개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내 마음을 담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매화가 임에 대한 어떤 충성 요로 의미한다면 그 매화의 향기는 임에 대한 역시 또 화자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죠. 임금님, 제 마음은 이 매화 같아요 라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요 부분 있죠. 의문형을 썼습니다. 여기 의문형. 그런데 이게 설이냐? 설이 아닙니다. 요거는 임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몰라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죠. 의구심. 물론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봄에 보내는 건 뭐? 매화. 매화에는 임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다. 자, 다음 여름으로 넘어가 봅시다.
꽃이 지고 새잎이 났으니까 봄이 갔네요. 그래서 녹음이 깔렸는데,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나위는 뭐 수놓은 비단으로 이 장막한 휘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쭉 늘어뜨린 휘장 같은 거,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적막하고 비어 있고라고 해서 쓸쓸함을 나타내죠. 임없이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앞구절 뒷구절은 대꾸입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고, 이것도 대꾸네요. 부용은 연꽃 수놓은 비단 휘장이고요. 공작은 공작새가 수놓아져 있는 병풍입니다. 둘러둔다 그랬으니까. 야, 여기 뭐 주로 비단, 예? 그 다음에 뭐 침실에 이런 뭐 장막까지 있고 병풍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있는 집 자식이에요. 있는 집 자식입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사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속미인곡을 배우게 되는데, 속미인곡에서는 화자가 좀 겸손해져요. 여기서는 굉장히 잘 살잖아요. 예? 여기 뭐 집도 굉장히 럭셔리할 것 같아. 속미인곡에서는 화자가 있는 공간을 모첨 찬자리 이런 표현을 해요. 모첨은 초가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큰 기와집 같은 거 없고 굉장히 방도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이제 기와집에서 초가집으로 바뀌어요. 3인곡을 불러서 임금님 저 보고 싶어요 딸랑딸랑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송민곡은 좀 더 애절하게. 예. 그래서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도 좀 더 좀 가난한 공간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송민곡도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공작을 둘러드니 가뜩 시름한데 하다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원앙금을 베어놓고 역시 요 원앙금은 원앙새가 수놓은 비단이거든요. 비단을 딱 잘라서 오색선을 풀어내서 금자로 겨누어서 임에 옷을 지어내니. 잘 봐라. 이제 비단 잘라서 그 선을 풀어가 실을 풀어가지고 임에 옷을 쳐. 근데 그 옷 비단 이렇게 딱 재는 자도 잘 거 아니에요?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야, 금. 금자로. 보통은 대나무자거든요. 철로 된 자거나. 근데 실제 금자로 짓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굳이 금자로 짓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 옷을 짓는 거니까. 임의 옷을 짓는 도구를 아무 걸로는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임의 옷을 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화법이에요. 아름답게 표현한. 대상이 임에게 보낼 옷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임에 대한 정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옷을 딱 지어냈는데 옷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해요. 수품은 물론이거니,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뭐뭐 시고 영탄법입니다. 근데 지가 만들었잖아요. 임의 옷을 자기가 쳐놓고 딱 보더니 이야 솜씨 끝내주네. 뭐 격식도 제대로 갖췄어 라고 한 거니까 이런 거 사자성어로 우리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자, 그 옷을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백옥으로 된 함에다가 딱 넣어서 두고 라는 뜻이에요. 백옥으로 만든 함. 우와, 옷값보다 이 함값이 훨씬 비싸겠네요. 산옷으로 만든 지게. 지게값이 가장 많이 나가겠네요. 산옷으로 지게 만들면 무거운 거 얹었다가 부러지죠. 실제로 산옷으로 지게를 만든 게 아니고 역시 뭐 임금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호화롭게 표현한 겁니다. 백옥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금자, 산호수, 백옥함은 미화법에 해당한다. 왜 이런 미화법을 썼어? 누구 옷을 지으니까. 임금 옷을 지으니까. 그래서 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자 한 거예요. 자,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더 머울시고. 자, 이거는 우리가 체크 좀 하고 가봅시다. 자, 화자가 여기 있고요. 뭐 여기 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임 있고 여기는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여인이죠. 그래서 님 계신 대로 뚜루루루 이렇게 바라봤는데 웬걸 여기에 산과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님 계신 곳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렇다면 산과 구름은 뭐예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표면상으로 장애물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철이고 임금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정철인 내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임금하고 나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뭐겠어 그러면? 간신들이라는 거예요. 간신들. 간신이 보통 이렇게 구름, 임금 주변에는 구름, 그다음에 해를 가리는 구름 이런 것들은 고전의문에서는 이렇게 간신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천리말리기를 누가 찾아갈 수 있겠는가? 네 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찾아가거든 그 배국함을 딱 열고서 그 옷을 보고서는 나처럼 나를 보듯이 반겨주실까? 역시 여기 담겨있는 화자의 심정도 의구심이에요. 나처럼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물론 담겨있지만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뭘 보냈다? 옷이다. 옷에는 뭐가 담겨있다? 화자의 정성이다. 자, 가을로 가봅시다. 하룻밤 서리김. 서리김 할 때 서리가 계절감이죠.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르니 수정 구슬로 된 발을 딱 거둔 거예요. 보통 대나무까지나 억새풀 가지로 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수정으로 역시 럭셔리해요.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임과 이별에서 임 그리워하면 막 배고프고 굶고 가난하게 살고 하면서 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해야 임이 좀 측은지심이라도 발동하지 불쌍한 마음이라도 들지. 그래서 삼위인곡 좋은 노래긴 하지만 선조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수정염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뭘 임인가 반겨요? 요 달과 별을. 자, 요것도 우리 여러 번 했죠. 고전의문에서 이제 천체, 해, 달, 별 요런 게 등장할 때는 보통 요게 이제 임으로 등장하고 이럴 때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과 별이 저 임인처럼 내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임금님 생각나고 그리우니까 그러겠죠. 청광을 피워내요. 청광했는데 이게 맑은 달빛입니다. 맑은 달빛을 일으켜내서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여기 봉황루는 임금 계신 곳이에요. 아까 임금 계신 곳으로 나온 게 광한전 뭐 이런 게 있었죠. 저 밑에 보면 옥으로 만든 누각 고처 높은 곳 다 임금 계신 곳으로 표현된 겁니다. 임금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그러면 그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하면 온 세상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을 다 비추어 심산궁곡을 점낫같이 만드셔서 점낫하면 대낮입니다. 대낮같이 즉 환하게 맹그셔서 맹글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만들어 주소서. 자, 여기 일단 종결음에 뭐뭐 쇼셔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뭐뭐 쇼셔는 이거는 명령형 종결음이에요. 명령형 종결음의 높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 소서라고 보면 대상이 어떤 명령으로 자기한테 명령하는 뭐 시적 허용을 위해서 문법을 파기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특정 어떤 대상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대상이 기원하거나 호소하거나 할 때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임에게 심상궁곡을 대낮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원하고 호소하는 거니까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소망했느냐? 이 심상궁곡을 점낙같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깊은 산이에요. 이게 깊은 산. 그럼 이 깊은 산이 있으면 궁곡은 궁벽한 골짜기인데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지? 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비친다고 해보자. 해가 있어. 해가 비치면 그림자 지고 막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저 높은 누각에다가 이 누각이에요. 이거 누각입니다. 높은 누각이에요. 여기다가 딱 걸어두고 맑은 달빛을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춰달라. 온 세상을 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나 달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걸 이걸 이제 유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임금의 은총이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납같이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는 올바른 어진 정치,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원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내가 이 달빛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달빛은 내가 보내드리는 어떤 거야. 이 달빛을 보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냥 임금 자체가 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이 달빛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임금이 이걸 가지고서 세상을 비출 거야 했어.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나를, 임금을 향한 이 마음을,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등용해서 다시 어진 정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게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겨울로 가볼까요?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하면 하늘곤 땅곤인데요. 이게 하늘과 땅이, 천지가, 즉 온 세상이 폐색, 닫히고 막혔다는 뜻인데,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꽁꽁 얼고 눈이 확 내리면 길도 뭐 이렇게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백설이 한 빛인지, 즉 뭐 계절감 나왔네. 백설. 눈 내려서 세상이 다 길도 막히고 눈 덮인 세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카니와는 뭐라고? 물론이거니와. 사람은커녕, 사람은 물론, 날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다. 겨울이 되니까 온 세상이 꽁꽁 얼고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난반도 치욤이 이렇거든, 이렇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렇다도 아니고 이렇다예요.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 소상난반이라고 하는 건 누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소상난반은 소상강의 남쪽 언덕이라는 뜻인데, 소상강은 사실 중국에 있어요. 중국 남쪽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 중국 지명을 빌려왔지만 실제는 화자가 있는 전남 창평을 의미하겠죠. 이 전남 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엇하랴. 더욱 말해서 무엇하랴.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화자는 여기에 있어. 근데 임은 여기에 있지. 여기가 더 남쪽 아니에요. 이쪽도 추운데 님 계신 옥루고처는 얼마나 추울까라고 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춘,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저. 뭐뭐 고저 뭐라 그랬어?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비추고 싶구나. 왜? 님께서 춥지 않게 지내시라고. 모첨, 이거는 초가집첨합니다. 초가집첨하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옥루, 봉황루, 옥루고처 다 같은 겁니다. 저 해를 임금 계신데 올리고 싶구나. 왜? 햇빛 받고 따뜻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에 보내고 싶은 건 뭐? 양춘과 해인데, 여기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 님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 님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 홍상을 님이 차고, 홍상은 붉은 치마고요. 취수는 푸른 소매입니다. 그래서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 보통 여인네가 입는 그런 옷이죠. 일모 수죽에, 일모는 해질 무렵이고요. 수죽은 이 죽이 대나무잖아. 대나무에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대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기댔다는 뜻입니다. 대나무 약해서 넘어질 텐데, 일모, 튼튼한 대나무, 굵은 대나무들이 있어요. 일모 수죽에 햄가림도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금방 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이제 밤이 됐어요. 시간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 나왔습니다. 청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공후라는 악기인데 이게 일종의 비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파가 또 뭔지도 모르죠. 옛날 시키타라고 생각합시다. 전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보려 하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꿈에나 보려 하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어 없어? 지금 못 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잠을 자가지고 꿈속에서는 님을 보고 싶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꿈은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니야. 잠이 온다 안 온다. 밑에 보면 앙금도 차도 찰시야. 원앙을 수놓은 그 이불도, 보통 이 원앙은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새라 그래요. 원앙 수놓은 이불은 부부가 덮고 자는 건데, 이게 덮으면 따뜻해야 되거든. 근데 차기도 차구나. 왜?
혼자 있으니까 독수공방하는 거예요. 독수공방.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셀 거나 하는 탄식이 나와요. 외로움에 대한 탄식입니다.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모습이 겨울에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결사로 가봅시다. 보통 결사에서는 지금까지 본사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집약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그냥 하루 한 달 하지 않고 12때 30날 이렇게 밝힌 것은 더 길게 느껴져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앞뒤 구절 같으니까 대꾸고요. 잠시라도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잊을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뒤에 보니까 임생각이 마음속에 맺혀 있고 골수에 깨쳐 있으니 편작이 여리오다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뭐뭐하리 의문형이고요. 서리법입니다. 이 병을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편작이 등장했는데 편작하고 같은 급으로 등장하는 게 화타예요. 화타. 이 화타하고 편작은 중국의 뛰어난 명의, 의원입니다. 뛰어난 명의. 그러니까 이 화타 편작 나오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의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타나 편작이 온다고 해서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만큼 내 병이 깊다는 거죠.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에 뼛속까지 그냥 막 사무쳐 있으니까. 무슨 병이야 이거? 임 생각하는 병이죠. 상사병입니다.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임을 그리워하는 이 병은 임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임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하고 원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병은 바로 임을 생각하는 병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이거 원망이 절대 아니야. 지금 임 보고 싶어요 하면서 임금님 딸랑딸랑 하는 중에 임을 원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차라리 쓰여디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네요. 차라리 쓰여디어는 뭐 사라지다, 죽어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죽어서 내가 범나비가 되겠대. 이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야. 이 범나비가 왜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과 다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을 거야. 뭐를? 이 향기를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향은 그래서 임에 대한 내 마음이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건 정철 냄새? 뭐 이렇게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에는 임금에 대한 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충정,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비가 돼서라도 나는 님 곁에 가서 내 변치 않는 사랑을 알려드릴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되오리라 할 때 리, 올무리라 할 때 리. 그래서 그만큼 의지적인데요. 임 곁에 가고 싶어하는, 또 죽어서라도 나는 임을 사랑하겠다는 그 화자의 일편단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아까 꿈속에서 님을 만나라 그랬죠.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 근데 꿈도 못 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라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부분. 임이야 난 줄 몰라도 눈물 납니다. 내 님을 쫓아라나라. 님이 난 줄 몰라도 나는 끝까지 님을 사랑할 거예요. 절절하네요. 임에 대한 일편단심. 마지막 부분 보면 임이야 3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물론 7이고 여기가 5고 3, 3753, 3543과는 거리가 멀지만 처음에 여기 3으로 시작해서 시조의 종장 시작하는 3과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정격가사에 속합니다. 정격가사에. 자, 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보면요. 서사에서는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이 나왔죠. 처음에는 천생연분 임과 나. 근데 이별 후에 그리움이 나왔습니다. 상황 변화가 나왔는데 광안전에 있다가 하계로 내려오잖아요. 하계로. 그죠? 젊은 시절이었는데 늙었고요. 그래서 한숨과 눈물 시름으로 보내면서 임을 그리워합니다. 본사는 이제 계절마다 고조되는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고 보내고 싶은 거 기억하라 했죠. 매화에는 충정을, 옷에는 임에 대한 정성을, 청광에 대한 선정에 대한 염원을,
양춘과 해는 임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 따르겠다 해서 일편단심을 노래했습니다. 자, 구성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